って言われて帰るようなやつは손은 자동적으로 움직이고 입은 잡담을 해줘야 밤새도록 놀 수가 있거든요. 별로 특이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마작판에서 집중 조명받고 있는 할머니의 유모차입니다. 밤새 잠을 못 자서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 커다란 정체 모를 유모차가 내리막을 빠르게 내려옵니다. 정말 보물이 들어있는 건지 호기심에 이끌려 유모차로 다가가 봅니다. 어느 날 우연히 그 사람 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죠. その人はちゃうがな。えげつないやつ。 할머니의 손녀는 다리가 불편해서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을 나왔던 겁니다. 동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새벽에만 다녔던 거죠. 할머니가 아침 먹고 가라고 해서 앉긴 앉았는데 뻘쭘한 마음으로 손녀의 뒷모습을 구경합니다. 계란말이에 입맛이 돌았는지 라면 먹듯이 흐릿해버립니다. 한 그릇 더 먹어. 아침부터 깜짝깜짝 사람 놀래켜주시는 우리의 손녀입니다. 맛있는 건 당연한 거라고 계란말이 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먹고 나서 배탈 날 거라고 합니다. 맛은 있는데 식중독 걸려도 나는 모른다. 그래서 요리만 하고 밥은 안 먹었구나. 할머니가 유모차를 손에서 놨던 건 궁금해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고 했던 거죠.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상황을 우리의 남주가 그냥 둘 순 없죠. 또 습격을 당한 거냐고 물어보게 되는데요. 우리의 여주는 가만히 당하진 않았다고 하죠.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이대로 접을 순 없거든요. あと猫誰や。食べに来よったで 누군가에게 관심이 갈 때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 이야기를 하루 종일 하게 되죠.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친구에게 조언을 구해봅니다. 일본도 우리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반찬이며 식재료를 찰뜰하게 챙겨주는 모습입니다. 엄마가 들으면 서운하게 좋아하는 여자에게 그대로 챙겨갑니다. 보통 처음 만나자마자 이름을 물어보는 게 맞지만 여기는 만난 지 3번 만에 통성명을 들어갑니다. 이름은 쿠미코가 아니라 조제라고 하는데요. 할머니가 주워온 책을 읽고 또 읽었다고 합니다. 위험한 아저씨들을 피해 호신용 총을 골라놨거든요. 총은 도저히 못 사주겠고 관심 있어 하는 책은 구하러 나가 봅니다. 절판이라 헌 책방에서 구할 수 있었는데요. 주인공에 흠뻑 몰입해야 된다며 머리에 찌렁찌렁 가발을 쓰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든 해주고 싶어지죠. 할머니 몰래 외출하자고 꼬셔봅니다. 이렇게 날씨 좋은 낮의 풍경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싱싱이를 타고 하늘 끝까지 날아갈 기세입니다. 이래서 무면허 운전이 너무 위험한 거죠. 한순간에 전복될 수 있거든요. 예쁜 구름은 조제에게 너무 소중한 풍경이었던 거죠.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지인 얼굴 도장까지 찍으러 갑니다. 호신용 총이 어지간히 갖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는 표현이 딱 맞는데요. 낮에 잠깐 같이 나갔다고 이렇게까지 혼나야 되나 싶지만 할머니는 손녀딸에게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밝혀주려고 합니다. 동네 마트에서 갑자기 아는 사람 마주치기가 쉬운 거죠. 츠네오는 둘의 스토리를 듣게 됩니다. 지금의 과격한 모습은 어릴 때부터 형성이 된 것 같은데요. 코미코도 자신과 비슷하다 생각하고 같이 도망을 치는데 엄마를 해주겠다고 하니 황당했던 거죠. 마트에서 사온 아이스크림이 녹을 새라 냉동실에 넣어야겠다는 생각뿐인데 옆에서 총각이 계속 말을 시킵니다. 츠네오가 신청해서 공짜로 집을 고치게 되었는데요.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주마 싶은 거죠. 교과서를 집에서 심심풀이로 읽는다는 건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조제는 너무 흥미롭고 재미있는 읽을거리입니다. 손끝만 부딪혀도 전기가 찌릿찌릿 하거든요. 하필 이럴 때 리모델링 프로그램을 알아봐주겠다고 하던 여자친구가 등장합니다. 여자친구가 있었어? 짜증나는 여자친구 인사는 벽장 문으로 쳐냅니다. 이걸 가만두고 볼 여친이가 아니죠. 여기도 한 성깔 합니다. 걱정해주고 챙겨주고 좋아하는 티 팍팍 내면서 사람 마음 흔들어 놓더니 여자친구가 있었다니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나는 겁니다. 할머니가 나서서 중재에 들어가 주시는데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따끔하게 일러줍니다.
힘든 취업 문을 옆으로 뚫어보고자 좋게 봐주셨던 과장님을 찾아갑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취업이고 뭐고 하던 일 다 제쳐두고 뛰쳐나갑니다. 見学せんでええんかいな。葬式は 걱정되는 마음에 밥은 잘 먹고 있냐고 물어봅니다. 일상적인 일들을 혼자서 해내기가 불편한데 이웃의 이상한 아저씨가 그러더라. 썩 아무렇지 않은 척 이야기해봅니다. 그게 뭐냐? 라는 무심한 반응에 아주 그냥 뚜껑이 확 열리는 겁니다. 실은 정말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닌 거죠. 빨리 사라지라더니 진짜 가냐고 등을 후려치는 겁니다. 이래서 숨은 의미를 잘 알아차려야 해요. 가란다고 한 번에 가지는 말고 한 번 더 물어보기는 합시다. 이렇게 둘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연인 사이가 됩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준다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도 마주볼 용기가 생긴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아침 드라마에 항상 등장하는 장면이죠. 내 남자 뺏어갔다며 전 여친 혹은 전 부인들이 찾아와서 머리끄댕이를 잡는 거죠. 츠네오가 가족들에게 소개시켜주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은데요. 예비 도련님이 아주 착하네요. 퇴근길에 잔소리 듣기 싫었는데 건수 하나 잡아서 선배는 보내버립니다. 사회복지 일을 하고 싶었던 전 여친은 진정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릇이 아니라고 느낀 것 같은데요. 부모님 집에 인사 간다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조제는 결혼할 리가 없다고 너무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둘은 삐까번쩍한 차를 타고 떠나봅니다. 가는 날이 진짜 장날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휴관일을 맞췄을까요? 이성을 잃고 땡깡을 부립니다. 정말 애 하나 키운다 싶은 심정인데요. 업어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휠체어를 사자고 했더니 주제는 싫다고 합니다. 츠네오는 2번 업어주고 3번은 못 해먹겠던지 동생에게 일이 있어 못 간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을 느낌으로 짐작한 건지 다른 곳이 가고 싶어졌다고 합니다. 들떠하는 조제를 놀리면서 츠네오는 아빠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부탁해 둘이서 한 컷을 남기는데요. 이것이 둘의 처음이자 마지막 여행이었네요. 저녁에 다시 만날 사람들 마냥 둘은 눈물 한 조각 흘리지 않습니다. 츠네오는 그 이별을 도망쳤다고 표현하죠.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비겁했다 느낄 때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겁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놈이었나? 한편 조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있는 모습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갈 수 있게 된 거죠. 안녕하세요. 잼잼 꿀잼 명동선배입니다. 이번 영화는 2004년 개봉한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입니다.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보면 평점 9점이 넘는 영화입니다. 2016년 재개봉했었고 한국에서도 리메이크 된다고 합니다. 영화 제목이 좀 특이하죠? 무슨 의미일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누군가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기억의 단편 조각이 있죠. 예를 들면 항상 카페라떼를 마시는 친구라면 수진이 하면 카페라떼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상이 되는데요. 조제를 생각할 때 같이 봤던 호랑이, 못 보고 돌아왔던 물고기가 떠오른다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려 볼게요. 장애인을 사랑한 숭고한 이야기가 아니라 비장애인, 장애인을 떠나 평범한 남자와 여자가 만났고 지켜주고 싶었지만 현실의 벽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이별하는 보통의 사람들이 겪는 사랑의 사이클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통해서 예전에는 보지 못할 만큼 무서웠던 호랑이를 마주하게 되고 혼자서는 못하겠다 싶었지만 전동 휠체어를 타고 세상과 당당하게 마주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내가 되고 그 전에는 할 수 없던 많은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응원하면서 이번 리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릴게요. 다음 리뷰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